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민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7강인데 4편의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부동산 정책의 의미 기능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 정책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프업에서도 보셨지만 지난 시간에 정부가 개입하는 목적은 효율성과 형평성 때문이다.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 실패니까 이 효율성은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건데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5가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 독점 과정 등은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기니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제한한다. 규모의 경제는 이것은 비용 체감 산업이라 궁극적으로 자연 독점으로 가서 과소 생산 문제가 생기니까 국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고요. 공공재는 민간에 맡기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공공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다. 외부 효과는 외부 비경제와 외부 경제가 있는데 외부 비경제는 과잉의 문제, 생산이나 소비, 과소 생산이나 소비, 정외부 효과는요. 과소는 보조금을 주고 과잉은 세금 등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면 역선택과 더불어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형평성은 시장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이 좀 망가지더라도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 즉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문제 1절에서 부동산 문제의 의의를 보면 이건 뭐 가볍게 통과해도 되겠죠. 인간과 부동산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이고 그것은 집가구에 의한 투기라든지 토지의 편중, 난개발, 그 다음에 주택 문제, 저소득 임차인의 문제 이런 것 등이 부동산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의 특성은 악화되는 성향이 있고 이것도 빠르게 봐도 되겠죠. 비가역성은 한번 하면 바꿔놓기가 어렵다.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다. 그리고 지속되는 속성이 있고 부동산 문제는 상호 의존성이 있어서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요인이 의해서 발생한다. 해결 수단도 굉장히 다양하다. 조세, 재정금융 정책 등이 필요하고 뭐 직접 뭐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어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결 수단도 다양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효율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 효율이라는 것이 본받을 비율이다. 가장 좋은 뭐 황금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율이라는 뜻이 효율이라는 뜻 자체가. 그래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이 결정되면 소비자가 얻는 잉여와 여러분 이 편에서 했었죠. 생산자가 얻는 잉여의 몫이 가장 극대화되는 상태가 균형 상태이고 이러한 자원 배분량을 효율적 자원 배분이라고 한다. 즉 사회적 총 잉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 전체가 가장 극대화되는 상태가 균형 상태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 상태에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에는 달성되지만 대부분의 시장은 이렇지 않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거겠죠.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치 저울처럼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형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득 불균형, 형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금수저, 흑수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예. 그래서 그러한 소득을 다시 재분배해서 이렇게 형평으로 좀 가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이런 불균형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형평성이다.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은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임차인이 저소득층이라고 보는 거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혹은 조세는 누진적으로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고율의 세금을 저소득층에게는 저율의 세금을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부분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결국 시장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 5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시장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여기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균형에 의해서 완벽하죠. 효율적 자원 배분이 달성되지만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이 아닌 시장이다.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왜 독점 기업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가격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한계 수입과 같아요. 한 단위 팔아서 들어오는 돈은 가격과 같다는 거죠. 그것이 한계 비용과 일치하도록 생산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가령 그래서 한계 비용이 1,000원이라면 한계 수입이 1,000원이라면 그때 한계 비용과 같아지는 110개에서 생산되는 것이 이것이 예를 들면은 완전 경쟁 시장의 이행극대화 조건이고 그럼 110개를 생산하고 가격은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점 기업은 이게 생산자가 유일하잖아요. 공급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한계 수입이 곧 가격이 아니에요. 가격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0원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독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줄여버리는 이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일치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겁니다. 좀 덜 생산하더라도 이것이 이응국대하니까. 그럼 독점 기업의 문제는 최적보다 생산량이 적은 과소의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소 생산에 따른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라는 거죠. 독점의 피해는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죠. 그냥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독점은 과소의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럼 정부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는 정책 등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불안정 경쟁 시장의 내용이에요. 과점도 마찬가지. 가격 생산자가 소수이니까 카르텔, 가격 담합을 해가지고 가격 담합을 한다는 뜻은 쿼터제, 즉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적게 유지해서 가격을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고. 독점적 경쟁 기업은 이게 독점적이라고 하는 뜻은 제품 차별화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긴 하지만 그래서 경쟁 시장이긴 하지만 차별화가 되어 있어서 가격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제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역시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은 규모의 경제예요. 자, 여기서 규모는 스케일. 그래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말하고 거꾸로죠.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제 번역한 건데 이 규모라는 것은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그렇죠? 스케일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이코노믹이라는 어원은 절약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절약이 되는 산업이다. 규모의 경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량 생산을 할 때보다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줄어든다는 건 느낌으로 오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산할 때 단위당 평균 비용이 체감하는 현상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비용 체감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령 한국전력 이게 전력이죠. 전력 예를 들어 철도 뭐 이런 걸 들어보면 전력이나 철도는 여기 우리나라인데 여기 망을 깔아야 돼요. 철도 노선을 다 깔아야 되고 혹은 뭐 전선을 다 구축해야 되는 엄청난 투자가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막대합니다. 투자비가 막대하죠. 그런데 이렇게 좁은 시장에서 가령 한국전력이 한전이 들어가서 이걸 다 시설을 완료해 놨어요. 초기 투자가 끝났습니다. 시설 투자가 끝났어요. 이제 고정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가변 비용만 들어가는 상태에서 전력을 계속 생산할 때마다 단위당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 갔죠? 단위당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고정비가 투자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가령 가변 비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100원인데 10개를 생산할 때는 단위당 원가가 10원이지만 100원 투자가 다 끝나놓고 가변 비용 없다고 가정하고 20개를 생산하면 절반으로 5원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단위당 평균 원가가 생산하면 할수록 투자가 끝났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용 체감 산업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이제 사업자가 기업이 뭐 삼성그룹이 혹은 뭐 LG그룹이 여기 전력 사업에 나도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전선망을 다 깔아야 돼요. 초기 투자비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한전을 못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못 이겨요. 이 시장 지배자가 이미 돼버렸어요. 이 비용 단가에 경쟁이 되질 않아요. 자, 그래서 새로 진입하려는 기업이 생산 비용 측면에서 경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점이 되는 겁니다. 뭐 규제를 해서 독점이 아니라 내추럴 자연스럽게 독점 현상으로 가는 것이 비용 체감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 체감 산업은 전력, 철도, 상하수도 다 비슷하죠. 가스 뭐 이런 것 등 초기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산업들이 비용 체감 산업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민간에 맡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민간에 맡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 민간은 이윤극 대화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연 독점. 독점이라는 것은 과소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요금을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전기세, 가스세 다 올라가요. 철도 요금 뭐 다 올라갑니다. 민간에 맡기면 운행 편수도 줄어들 뿐더러 그게 이윤극 대화를 위해서 민간 기업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과소 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공기업이 들어가자. 한국전력, 뭐 철도공사 뭐 등등 해서 공기업이 들어가서 좀 손해가 나더라도 적정량을 생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독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비용 체감 산업도 자연 독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연 독점은 어쨌든 과소 생산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공공재는 별표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단어 몇 개면 됩니다. 무임승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철 탈 때 공짜로 타, 요금 안 내도 돼 이런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프리라이더의 문제. 무임승차라면 소비를 돈 안 내고 소비할 수 있다면 민간이 생산할 수 있겠어요? 저희도 지금 강의를 찍고 있지만 이 강의를 아무나 공짜로 볼 수 있다면 책도 안 사고 그렇다면 저희는 이 업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적자, 투성, 뭐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임승차가 발생한다면 민간에 의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이 직접 들어가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대는 민간재, 사적재화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공공재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재화는 생산할 수 없거나 적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공공이 직접 생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례는 국방, 소방, 경찰, 무료도로, 무료공원, 자연자율보도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공공재의 특성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비배제성입니다. 가령 있잖아요. 제가 든 사례가 이 그림이 영화관이고 영화를 보는 행위, 보는 행위, 자동차를 사는 행위, 소비자 입장에서 공짜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임승차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배제성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내가 차를 사야 되고 돈을 내고 영화를 봐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성이란 한 개인이 타인의 방해 없이 배타적으로 재화를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내야만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가격을 안 내도 소비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자원, 물고기 같은 거 있죠. 바닷속의 물고기 자원은 누구든 이거는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쓴 이유는 바로 얘는 물고기 공유자원은 공공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합성, 비경합성이 있어야만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공공재인데 공유자원, 물고기, 바닷속의 물고기는 경합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는 공유자원이긴 하지만 여러분 올해 2016년 봄에 꽃게 값이 엄청 올라갔죠? 꽃게 값이 왜 올라갔어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여기 서해안에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해갔어. 그냥 어린 것부터 싹쓸이 해갔어. 공유자원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싹 쓸어가요. 그럼 내가 잡을 게 없어져요. 경합성이 있다 이거예요. 서로 라이벌이에요. 네, 경합성. 즉
경합성은 소진된다. 한 개인의 소비 행위가 중국 어선이 잡아가면 우리가 잡을 게 없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유자원은. 자, 자동차나 영화관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나 영화관은 배제성도 있고 경합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소비해야 되고 어떤 차 같은 경우 인기 있는 차는 내가 남들이 사가면 내가 살 게 없고 인기 있는 영화는 매진되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얘도 경합성이 있고. 그럼 이 둘은 공공재가 아니에요. 자, 공공재는 비경합성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비경합성이지만 그러니까 케이블 TV는 어떻습니까? 뭐 100만 명이 보든 1000만 명이 보든 돼요. 근데 문제는 케이블 TV는 돈 내지 않으면 못 봐요. 여러분 요금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제성이 있는 겁니다. 얘도 공공재가 아니에요. 그럼 공공재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재화, 가령 불꽃놀이 지상파 TV의 사례를 살펴보면 불꽃놀이는요. 이거는 돈을 내지 않고 소비가 가능한 이거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이거 불꽃놀이 업체가 펜스 쳐놓고 보지마 해도 하늘만 쳐다보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이것이 경합성도 없는 것은 누구나 소비할 수 있어요. 이거를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효과다. 많은 사람이 소비할 수 있다 이건데 이 불꽃놀이는 100만 명이 보든 TV 중계를 해서 1억 명이 보든 이건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것과 달리 소진되지 않는 거예요. 지상파 TV도 그렇고 시청료 없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자 돈을 내지 않고 소비가 가능하고 누구든지 소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비배제성, 비경합성인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공공재는 이거는 민간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여기 파란색으로 하늘색 잘 보이실라나? 이거는 사적재화, 민간재화이고 그 다음에 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이 재화가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배제성, 돈을 내지 않고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든지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비경합성, 이것 때문에 민간은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공이 들어와서 생산해야 된다 이거고 이런 것들이 속하는 게 아까 뭐 국방, 소방 이런 것도 했었지만 우리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막히지 않는 무료도로, 무료도로예요. 누구든지 소비할 수 있어요. 국도 같은 경우 막히면 경합성이 있는 거니까 막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산림,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 명승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누구나 소비할 수 있고요. 이거 100명이 본다고 해서 경치가 산림이 다 나무가 뽑힌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공공재적 속성을 가지고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구나 소비할 수 있고 비배제성,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 명이 동시 소비해도 사라지는 재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고요. 다음은 외부 효과인데 외부 효과도 별표가 있죠. 사실 시장의 실패와 관련해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외부 효과입니다. 뭐 매회 나온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부 효과는.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영어로 보게 되면 externality. 그러니까 externality라는 것은 시장의 내부를 통하지 않는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외부의 행위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의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가령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에요. 여기 연기가 풀풀 나가지고 자 하류의 양식장이에요. 여기는 강상류입니다. 강상류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이 염색업체가 강물에다가 오염물질을 탁 뿌리면 하류의 양식업체는 이거 다 폐사예요. 여기 양식 물고기든 뭐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면 자 이거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게 외부입니다. 외부 효과. 시장 내부라면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시장의 실패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상류에 있는 오염기업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나 지금 여기 손해예요. 이 경우는 부외부 효과니까 손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직관적으로 가령 이 오염 비용이 1억 원이었다. 이게 비용이었어요. 보상해 줘야 될 비용이었습니다. 생산량을 그래서 뭐 100톤을 생산하고 있다. 그럼 이 100톤이 과잉 생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내부에서 이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걸 비용으로 감안해서 비용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100톤이 아니라 가령 90톤이 되었을 텐데. 그죠? 문제는 뭐냐면 이거 보상하지 않아도 되니까 100톤을 생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량은 90톤인데 100톤을 생산하게 됐기 때문에 과잉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사례는 외부 효과 중에 부의 외부 효과다. 즉 부의 외부 효과는 바로 손해를 끼치고도 그 행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행위는 과잉이다. 사회 최적보다 시장 최적보다 과잉이다. 너무 많이 생산되더라.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는 거고요. 반면에 정의외부 효과는 이제 연구소예요. 연구소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청소 로봇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 연구소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5년 동안 100억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저 연구소에서 만드는 로봇을 가령 A, B, C 업체 등이 이거를 시장에서 사다가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1개월 만에 이걸 모방해서 돈 한 푼 없이 돈 별로 안 들이고 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술력을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자, 본의 아니게 이익을 줬는데 뭐 일부러 주려고 한 건 아닌데 그 대가에 대해서 이익을 준 거에 대해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경쟁이 안 되겠죠. 이거 해봤자 나는 5년간 100억을 들여서 이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이 업체들은 이거를 1개월 만에 모방을 해가지고 가격을 더 싸게 출시했다.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소의 문제가 생깁니다. 과소 생산이에요. 예, 이것이 정의 외부 효과. 남한테 이익을 주지만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외부 효과가 나타날 때 과소 생산에 과소의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소비에서도 발생하니까 과잉 생산, 과소 생산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까 보셨던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최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효용이 극대화되는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것보다 적게 생산되거나 이것보다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 총 잉여가 깨지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적게 과잉이나 과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 내용을 이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니까 복습을 더 한번 사례를 들어서 해보자면 공해를 배출하는 기업이 자 피해를 줬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부해의무니까 A가 공해 배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고 B가 뭐 지역 주민이다. 아니면 뭐 하류의 양식업체다. 자, 손해를 끼쳤고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조라면 A는 과잉이다 이런 거죠. 예. 자,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적 비용은 가령 이 기업이 물건을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이게 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0원이 들어가는데 공해를 유발해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외부 비용이 2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은 1,200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민간은 실질적으로는 1,200원의 비용을 일으켰지만 이 200원을 비용으로 느끼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가 1,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100개째 생산량을 할 때 비용이 1,000원이다. 이 공급선의 높이는 한 개 비용이죠.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용이 1,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게 사회적 공급곡선이에요. 이거는 민간기업 사적 공급곡선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비용이고 얘는 사적 비용인 겁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사적 비용은 1,000원이고 공해를 유발하니까 사회적 비용이 커진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사회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사회적 공급, 민간 수요 해서 최적 생산량이 여기인데 이만큼 생산했잖아요. 최적이 80인데 100을 생산하게 된 이렇게 많이 생산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잉 생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림은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의 외부 효과, 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니까 과잉 생산하더라, 최적보다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과잉이라는 뜻이죠. 시장 생산량이 최적 생산량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생산량처럼 돌려놓으려면 이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 민간 공급을 줄여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세금을 200원만큼 부과하면, 그죠? 이 높이가 200원 세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딱 적정으로 맞춰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예. 자,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도 마찬가지예요. 부의 외부 효과, 흡연을 하는 행위입니다. 흡연이나 음주 다 마찬가지인데 음주도 고성 방가를 해서 주민들 잠자다 다 깨버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 편익 곡선은 수요 곡선이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 높이가. 근데 어쨌든 흡연을 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줄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흡연, 간접 흡연 시키면 건강 안 좋아지나요? 사회적 편익을 줄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사회적 편익이 줄었죠? 그러니까 원래는 사회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최적 소비량인데 사회적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그런데 이렇게 보상을 안 해도 되니까 수요가 많이 피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그러니까 시장 소비량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과잉이에요. 시장 소비량이 최적 소비량보다 많은 과잉 소비의 문제가 생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수요를 줄여버려야죠. 이렇게 이동시켜야죠. 이걸 이렇게 이동시켜요. 사회적 수요 곡선과 같게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도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세금 부과, 담배값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식당에서 담배 못 피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해야 수요가 줄어서 최적 소비량을 만드는 거예요. 뭐 공예 기업을 없애자, 담배를 아예 못 피게 하자, 이런 금연 이런 게 아니라 과잉을 최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논리는. 자, 다음은 정의 외부 효과인데 이 경우는 이런 거죠.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A라는 아까 로봇 생산 기업이 있어요. 이것이 B라고 하는 다른 업체에다가 이익을 준 거예요. 그 이익을 줬는데, 자, 대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었죠. 로봇 생산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1,000원인데, 사적 비용이 저거 하나 만드는데 1,000원인데 남들한테 이익을 줘서 비용을 줄여줬죠. 다 뺏겼으니까. 그래서 사회적 비용은 800원이 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줄었죠. 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이익을 줬으니까 사회적 비용을 적게 만들어줬죠. 자, 그래서 원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 생산량이 결정됐는데, 자, 이런 외부 효과, 외부 비용, 이 경우에 이제 이익을 준 거니까 마이너스인데, 이게 없다면 문제가 안 돼요. 1,000원 그냥 맞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관점에서의 공급 곡선은 비용이 줄었으니까 이만큼 생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최적이 여기인데 지금 요만큼 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요거 이제 과소의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과소 생산, 사회적 관점에서 이만큼 생산돼야 되는데 이익을 받을 수가 없어서 공급이 적은 거예요.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럼 이 공급 곡선을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것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정책을 써서 사회 최적과 일치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소가 최적으로 맞춰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정의외부 효과, 소비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제 교육을 받는 행위입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수업을 받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을 소비하는 행위는 사회적 편익을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익을 주는데, 사회 전체 이익을 주는데 대가가 없다면 교육 안 받을 거예요. 그죠? 시장 소비량이 줄어들어요. 대가를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죠. 원래 사회적 편익이 커졌죠. 수요곡선은 편익곡선이니까. 남한테 이익을 주니까 사회 전체 편익이 커져서 이만큼 소비해야 될 텐데, 보조를 안 해주면 소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럼 수요를 늘려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고, 그것이 보조금, 보조정책.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다 여기에 수요 곡선을 늘리는 요인이죠. 예. 안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너무 과소하니까. 과소 소비가 되니까. 자, 직무교육 같은 경우도 국비 환급을 해주잖아요. 예, 직무교육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비가 줄어서 사회적으로 최적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좀 길었죠. 이걸 다시 총정리해보면 표가 있는데 외부 비경제하게 되면 부외부 효과죠.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회적 병이 커지는 거죠. 공해를 유발했으니까. 생산이에요. 이 첫 줄은. 외부 경제는 사회적 비용을 로봇 산업 생각하시면 되겠죠. 첨단 산업들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죠. 자, 소비에 있어서는 외부 비경제 흡연을 하는 행위는 사회적 편익을 이렇게 줄여주는 거고 줄게 하는 거고 교육을 받는 행위는 사회적 편익을 크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 비용이나 외부 편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 효과예요. 이게 일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현상이 발생해서 자 결국 외부 비경제는 과잉의 문제가 생기고 외부 경제는 과소의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 규제. 이 경우는 과소를 늘려주기 위해서 보조금, 감면, 공공사업 직접 들어간다든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외부 비경제의 대표적인 현상이 님비 현상이 나타난다. Not in my back. 우리 집 뒷뜰에도 안 돼요. 방패장, 방사능 뭐 유발하는 물질 이런 현상이 우리 동네 안 돼요. 라는 현상이고 핀피 현상이라는 것은 Please my front yard 해가지고 제발 우리 집 앞마당에 그 시설을 갖다 놓게 해주세요. 저기 경남권의 신공항 유치는 서로 하려고 하고 방패장은 서로 안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이기적 현상이 생기는 것이 바로 외부 효과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정보의 비대칭성이에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은 가령 이렇게 비대칭이죠. 대칭이 아니라는 뜻은 구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이렇죠. 판매자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 시장의 대표적인 게 중고차 시장이에요. 그리고 혹은 레몬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레몬은 좀 싸지도 않던데 레몬 슈퍼가 살려면 수입해서 그런가요? 레몬은 싸구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고차처럼. 또 공통점은 싸구려이기도 하지만 겉과 속을 알 수가 없다.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어서 잘라봐야 알 수 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 시장이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성의 사례예요. 그래서 이 레몬 시장, 즉 중고차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판매하려는 사람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차에 대해서. 그리고 보험 시장에서는 보험 회사보다 상품 자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제가 생명보험을 들려고 하는데 저 겉으로 멀쩡하니까 보험회사 겉으로 딱 보면 몰라요. 가입자는 알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하에서 거래가 된다면 시장은 붕괴될 수 있다는 내용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혹은 정보의 불완전성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가령 도덕적 해이라는 걸 살펴보면 이건 뭐 너무나 쉬운 사례인데 자, 중고차 판매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주행거리를 속여서 주행거리를 20만 킬로 탄 차를 공안 앞에서 2만 킬로로 속여서 팔아요. 구매자에게. 이게 도덕적 해예요. 정보를 적게 가진 사람이 봤을 때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바람직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예요. 자, 판매자하고 구입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난 다음에 사고 예방 노력을 안 해버려요. 라든지 이런 게 도덕적 해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2만 킬로라고 되어 있는 차를 타다 보니까 속았다는 걸 알게 되죠. 품질이 좋지 않은 제와 거래해버린 거예요. 이거 돈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잘못 속아버린 겁니다. 역선택을 한 거야. 합리적 선택을 하지 못한 겁니다. 보험회사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보험가입자 겉 멀쩡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멀쩡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들어줬더니 막 사고 내고 다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매자는 절대 중고차 시장을 가지 않아요. 맨날 속으니까. 그리고 보험회사는 자꾸 망해가요.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때문에. 자,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냐면 가령 이 사례를 한번 보면 자, 어떤 시장에서 재고주택 시장에서 절반은 질이 좋은 주택이고 50%는 질이 나쁜 주택입니다. 만약에 질이 좋다면 10,000원에 팔릴 거고 질이 안 좋다면 에이 10,000원이면 쫀쫀해 1억에 팔릴 거고 질이 안 좋다면 5천만 원에 팔릴 거예요. 참여자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집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이 안 간다 이거예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저질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저질인지 고질인지 모르니까 1억에 5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1억에 속여 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1억에 속여 팔면 이 사람은 속는 거죠. 5천만 원짜리를 1억에 샀어요. 사보니까 물 새고 난리가 나. 겉은 멀쩡했는데 사람도 그렇죠. 겉은 멀쩡했는데 사기당해요. 똑같네요. 정보의 비대칭성하고. 예. 사람은 더한 것 같아요. 이런 거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때 시장에서 이거는 이래요. 가령 사람들은 그런 매수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7,500만 원에 사려고 하겠죠. 가중평균에서. 그래서 이제 좋은 게 걸릴 수도 있고 나쁜 게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7,500에 팔 리가 없죠. 시장에서 매물 다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나쁜 집만 남고 나쁜 집을 7,500에 사게 되는 겁니다. 철수하고 남게 돼서 시장은 폐쇄됩니다. 보니까 다 가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 나쁜 건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인증기관이 개입해서 존재해야만 나쁜 건 5천에 팔 수 있게 하고 좋은 건 1억에 팔 수 있게 해주는 기관이 인증기관이 개입해야만 시장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 실패에 따른 정부 개입을 봤는데 정리해보면 독과점 공정거래법 규제하는 거고 과소생산, 비용체감 사업도 마찬가지죠. 공공재는 정부가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고 외부 효과는 부외부 효과는 규제하고 정외부 효과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은 인증제도 보험회사라면 보험이라면 보험시장은 사회보험을 통해서 역선택을 방지하게 해주기 위해서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거죠. 자동차 책임보험이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게 그렇습니다. 자, 정부도 실패해요.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보면 야, 정부가 개입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정부는 정보가 부족하고 민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뭐 국회를 통한 로비 엄청나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말대로 되지 않아요. 따라서 코즈라는 사람은 정부가 개입해봤자 자꾸 못 고치고 더 엉망이 되게 만드니까 정부 개입하지 마라. 민간 경제 주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협상을 할 수 있다. 예, 그러한 시오리엄을 하나 제시한 것이 유명한 코즈의 정리예요. 그냥 이런 정도만 들어보시면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경제학이 돼버려요. 이런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일장이 좀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께서 있어서 1장에 대해서 시장의 실패를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2장, 3장을 이제 묶어서 이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